패널 토론의 진행은 한국원자력학회 백원필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학회장 백원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패널 토론을 맡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슴 뛰는 초격차 원자력 기술을 향한 우리 황조 사장님의 발표를 들었고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네 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철 토론자께서는 과거에 한수원에 계실 때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민간으로서 어떻게 우리 원자력 기술을 활용 범위를 넓히고 또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자력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나기용 두산 에너빌리티 고문께서는 과거에 산업부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이끄시고 사실은 고등 훈련기 인도네시아 수출도 그때 이끌듯이 우리나라 어떤 새로운 수출 산업을 개척하는데 정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그 후에 두산중공으로 옮겨서 작년 말까지 원자력 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최근 퇴직하시고 지금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은 사용후 해결료, 그다음에 해결료 주기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사성 폐기물 학회 그리고 원자력 학회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는 사용 해결료 정책에도 많은 관여를 하고 계신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석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의 강점과 약점을 가장 잘 아시는 에너지 경제학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원자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였는데 요즘은 또 원자력 옹호자로서 오해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꼭 맞는 얘기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아주 비판적이면서도 피와 살이 드는 얘기를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패널 토론은 2라운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황 사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각 패널들께서 한 5분 정도씩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황 사장님께서 혹시 그와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사전 질문들이 26개가 들어왔습니다. 흥미있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각 패널의 전문 분야를 고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플로어에 마이크를 넘겨서 또 의견 또는 질문을 듣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철 이사장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초격차 원자력 강국 여기 와서 또 우리 황조 사장님께 가슴 떨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정권 5년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미 원자력 초격차 강국이 돼서 가장 강한 파워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진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폐악은 사실 신문에 난 그정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짱한 6조 가까운 원전을 폐쇄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미등 정도 고장 난 걸 가지고 자동차를 몇 년씩 세워서 그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 전기요금을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기요금을 상승시키게 하고 원자력 이용률을 70% 이하로 떨어뜨렸는가 하면 그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도 엑셀런처럼 11대의 저 정기 보수 기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23일까지도 갔었어요. 그것을 지금은 그렇게 작게 간다고 그러면 행정 지도력을 가지고 못 가게 한답니다. 못 가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전 전 분야에서 수십조 이상의 정량적 그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건설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아부다비에 수출한 우리 APR 1400 지금 신고리 3사 표준 모델인데 그 모델마저도 약간은 과체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그런 것이 고쳐졌느냐 눈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간신히 공청회를 거쳐서 살려낸 신고리 오리코기는 APR 1400 그 신고리 3, 4호기 대비 지금 벌크 물량, 철근이나 시멘트가 약 30%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기기들을 0.5G 지진 내진에 맞춰서 그거를 뭐 기기 검증이니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수없이 공사 기간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이런 그 비만 가까운 고혈압 증세를 가진 APR 1400을 가지고 과연 수출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다 52시간 기간까지 맞추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격 대비 APR의 우수성을 이렇게 빛내지 못합니다. 그 벌크 물량, 그 철근 그리고 그 상황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공정을 지켜서 이렇게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가는 한번 대삼 새겨봐야 되고 그러한 것이 만약에 신한울 3, 4호기까지 계속된다면 그건 고차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가 0.3G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계 시장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문정권이 그 APR 1400의 경제성이나 이런 품질 우수성을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포항이나 경주 지진 5.8을 하면 천년 대비 지진으로 해도 우리가 마진을 감안해도 0.12G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0.3G로 굉장히 포괄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0.5G를 적용하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거고 그걸 맞춰서 하면은 도리어 과체중, 비만, 그 고혈압증으로 안전성은 도리어 저는 위해됩니다. 왜 그걸 맞추려고 하면 가장 최적의 상태로 정비나 보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기기나 시스템을 배치했는데 그런 것을 거의 그 규제를 맞추면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해놓은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저는 한번 우리 황주호 사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잘 살피셔서 후속기나 수출 노형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폐해가 정량적으로 수십조의 국가 망실적인 상황을 가져왔는데 정성적으로는 그게 더 심합니다. 실제로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는데도 양이모 씨를 비롯한 어떤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원자력 뭐 안전진단반인가를 구성해서 뭐 2월 달부터 뭐 각 발전소를 방문하고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원자력 안전을 이렇게 점검할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자력 안전을 걱정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뒤에 숨어 있는 이제까지 문정권을 통해서 원자력을 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문자만 바꾸고 허술 좋은 내용만 바꿔서 그대로 지금 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자력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을 빙자하고 방사선 안전을 빙자하지만 그들 뒤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원자력에도 원자력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에게도 한 5% 정도는 편집정적인 증세를 가진 과학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동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물을 갑자기 7리터를 마시면 죽는답니다. 소금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독극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그것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 소금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는 하지만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방사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사선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적당한 방사선을 찾아서 차라리 놔두는 천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살면은 방사선을 맞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흥분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사장님 시간도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방사선을 위험하면, 방사선을 조금이라 맞으면 위험하면 고리 원전이나 월서 원전에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방사선 준위가 속초보다 훨씬 낮습니다. 속초 쪽은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1년 사시 어느 기간을 정해도 방사선 준위는 속초가 높지 원전 주변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러한 가짜 뉴스가 계속 판치는 세상이 되는 한 원자력으로 이렇게 국내 에너지 자원의 안정을 꾀하고 수출을 하는 주력 무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지성인들이나 지식인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었던 그 공업용 세슘이 사실은 그냥 둬도 괜찮은,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이 거주지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핵론자나 그런 환경단체의 붐에 일으켜서 한 드럼을 처리하는데 1,500만 원쯤 듭니다. 이사장님 만약에 필요하면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예. 그것만 하면 그냥 끝날 문제를 3,000드럼 모든 도로를 뜯어서 방편물 처리장에다 보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떠들고 막았더라면 엄청난 국가적 경제 손실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러한 가짜 뉴스나 허위 선종이 이 사회에 발붙이지 않도록 우리 시민사회, 지성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국회에서, 언론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기고문에서, 강연에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러한 거짓 뉴스들이 이렇게 이 사회에 발붙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에너지입니다.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만큼 맺힌 것이 많으셔서 그러신 거고요. 또 추가로 이렇게 궁금하신 거 하면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나기용 고문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초격차 원자력 강국이 길 주제로 황주 사장님 강연을 잘 들었고요. 저는 산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1984년에 정부가 수립한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 계획에 따라서 전문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했고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 자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3, 4호기 이후에 매 2년마다 1기 내지 2기 정도의 물량을 꾸준히 건설을 해서 했고, 지속적인 표준화와 국산화를 통해서 기술 개발, 반복 건설했다는 경험 축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9년에 UAE 원전의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건설 공기, 그다음에 견고한 서플라이 체인, 우수한 전문 인력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매우 피폐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나 유지 보수나 해결료 분야 산업은 돌아가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지만은 신규 원전 건설이 되지 않으면은 유지가 안 되는 설계, 제작, 신규 건설 이런 분야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렇게 신규 물량 발주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고, 특히 제작 분야 같은 데는 근 한 500여 개 정도의 중소 협력 업체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기술 자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신규 물량이 안 나오면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산업 경쟁력이 매우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야, 제작 분야 쪽에서 특히 이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운전 쪽에도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유지 보수, 정비를 해야 될 때 제작을 못 하게 되는, 이게 입술이 망하면은 이가 차가워 시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망치한. 그래서 이 제작 분야 경쟁력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이 매우 장기간 표류하면서 원전 운영에도 지금 위험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수출도 2009년에 수출하고 나서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단기하고 중장기하고 이제 경쟁력 회복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우선 신한울 3, 4호기 조기 추진을 통해서 원전 생태계 물량을 제공을 함으로써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운전을 통해서 원전 안전성도 강화하고 또 교체 기기들을 조기에 발주하면서 산업 생태계 물량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용 후 해결료의 최종 처분장도 조속히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임시 처분 시설을 물량을 발주하게 되면은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국내 신한울 3, 4호기 이후에 후속호기 물량이 지금 당장 반영된 게 없습니다. 과거에 아까 매 2, 3년마다 그 한 기씩 이렇게 발주 드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온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국내에서 물량이 이렇게 발주가 안 되면은 산업체에서 유지할 희망이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수출 쪽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출을 성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원전 수출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수의 법안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나가고, 대통령실 산하에도 원전 수출 전략 조정실도 설치하고, 뭐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 가지고 산업체를 이끌고 가서 정부 협력 협정, 뭐 그다음에 SMR 같은 것도 각 국가별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산업체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영로 원전은 이제 좀 수요가 정체된, 옛날에 비해서 수요가 정체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파이낸싱 문제도 있고, 그래서 SMR 쪽에 이제 많이 앞으로 발주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내에서도 이게 개발도 개발이지만은 그 SMR을 도입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국내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데 이제 폐지가 될 텐데 SMR은 부지 면적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방법으로서 초격차 원자력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고 폐기물 처분장을 조속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수용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수출형 산업 체제에 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80년대 초에 기술을 이렇게 도입하고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현재 산업 체제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지금 그 역할 분담 체제가 그 당시 인력이라든가 산업체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산업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업 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외국에서 보면 웨스팅하우스라든가 프라마톰이라든가 로사톰이라든가 중국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강력한 이 연합체로 돼 있어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건설 쪽에서 사업성이 없으면은 유지보수 해결로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참조를 해야 되고 또 수출도 지금 쌍두마차 체제로 한전 한수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는 체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약한 게 파이낸싱 쪽인데 파이낸싱 쪽에 정부 기관 역할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장님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국내 업체가 SMR 같은 데 해서 지금 근 1조 원 가깝게를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국내 파이낸싱 체제가 잘 정비가 되면은 민간의 참여를 잘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가 전 세계 수출 시장을 우리 혼자 힘으로 다 독식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원전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 자립을 하려고 하고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하고 국제 분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원전 산업 협력 문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정부 산업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워낙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사전 질문에 나온 상당 부분을 커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서둘러 달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윤종일 교수님 좀 다른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미항정학과 윤종일입니다. 오늘 그 한손 황교 사장님 그 제목 두 패널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격차 원자력 강국의 길. 어떻게 보면 초격차라는 기술은 절대적인 기술적인 우위에 있고 또 특히 남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갖다 보유하는 게 초격차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기술들이 이제 짝퉁들이 많아지면 아마도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초격차 기술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기용 고문님도 말씀해 주시고 한손 항조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그 원자력 안전망을 아니 공급망을 잘 튼튼하게 갖추었다. 이 그 안정된 공급망, 그다음에 산업체 기술들이 우리의 어떤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갔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런 체제 자체가 앞으로도 유효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카이스트에서도 다 타 전공 교수님들이 SMR은 다 아십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SMR에 관련된 관심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SMR은 뭐 새로운 어떤 개념, 뭐 노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 기술의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 가지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자력 미래 비전은 SMR이 가지고 있는 고유 안전성, 거의 절대 안전성을 저희들이 구현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인구 희박 지역이 아닌 인구 밀집 지역, 그다음에 기업이나 전력,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 단지 내에 SMR이 건설 운영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그 전력 수요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지 원자력의 어떤 장기 전망, 장기 미래가 미래 전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원자력 기술 또한 안전성, 그다음에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SMR은 새로운 저는 사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의 틀이나 뭐 조직이나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문화는 아직까지 과거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틀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지금 현재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나 시스템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SMR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의 어떤 관심, 기대, 그 기대가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는 조그만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업이 SMR에 관련된 그런 미래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연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미래 불확실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지, 정부 주도하에 어떤 원자력 산업 그 기술이라든지 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끌어가고 있는데 조금은 그런 변모된 그런 그 기업 형태들, 기업 환경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황주호 사장님께서 발제해서 좀 미국의 사례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계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자체는 아직까지 낡은 게 많습니다. 과거의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전 철학들, 우리가 기존의 원전의 안전 철학은 심층 방어 개념입니다. 디펜스 인뎁스에서 그다음에 다양성, 그러니까 레던던시를 가져야 되고 다중성, 그다음에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 일체형 SMR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안전 개념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이 또 기술 개발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SMR이 빨리 세계 시장 아니면 국내든지 세계 시장에 빨리 진출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는데요. 그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낡은 체제의 규제들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이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질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노동석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 마지막 토론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 정부의 뭐 공무원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이 친원전 인사로 강제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원자력 이런 토론에 전 참석을 하게 됐는데 우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오늘 제목을 초격차 원자력 강국 이렇게 이게 듣는 순간에 가슴이 답답해오는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냐면 지금 뭐 정부가 바뀌어서 원자력 강국을 실현하겠다 이게 뭐 선거 캠페인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뭐 무슨 격투기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크게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막 퇴원한 사람한테 뛰어보라, 뛰어다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그 지금 이제 회복해서 재활을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의 이제 핵심은 뭐냐? 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잘 돌리고 그러니까 개선 운전이 포함되니까 뭐 됐으니까 다행인데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원전 잘 돌리는 거는 아까 우리 황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률 뭐 90%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이제 뭐 제안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용률 90%라는 게 1년 365일 중에 1년 동안 36일 이상 섣버리면 이용률 9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정부 내내 뭐 그 전에도 약간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한 번 서서 정비에 들어가면 보통 2달 이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90%는 우리한테는 꿈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그 미국의 경우는 한 100개 가까운 원자력 발전소가 평균 90% 이렇게 돌거든요. 왜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동 중 정비가 가능한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세우면 원안위에서 안 돌리는 게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극복해내는 이용률 90%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또 뭐 소위에 상정도 못했다고 하는데 고진위 방패물 특별법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수조가 차 올라오는데 이거를 건식 저장을 해야 되는 임시 저장을 해야 되는 그 법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중요한데 어제 소위에 상정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수조가 꽉 차서 더 이상 그러니까 정비가 들어간 다음에 수조에 있는 사용 해결을 꺼내지 못해서 가동이 멈추는 실제로 2016년인가 대만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섰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한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가지 정도 이제 시급한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을 좀 향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을 수조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10차 전력수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잖아요. 2036년까지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신규 원전 또는 SMR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2036년이면 아까 이제 나 부사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터벌이 생기면 이제 기기 제작 업체나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나 뭐 이런. 지난 우리가 5년 놀아서 지금 생태계가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이 재개돼도 2033년까지 다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기 제작은 그거보다 훨씬 먼저 끝납니다. 근데 36년까지 아무것도 일거리가 없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5년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신규 원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대비 차원에서 SMR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그 발제 자료에서 잘 보시면 국내 민간 뭐 건설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전부 다 뉴스케일에 투자하고 있죠. 그죠? GS 뭐 저기 두산을 비롯해서 삼성, 뭐 GS, 현대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원자력 분야가 정부나 공기업이 독점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뉴스케일이라는 데도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의 뭐 경쟁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경쟁사라는 게 다른 뭐 저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주중에서 아무리 싸게 소형 SMR을 이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야말로 그 규모의 경제 같은 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두 개 만들어내고 그만하는 거하고 한 100개쯤 만드는 거하고 단가가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뉴스케일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는데 도대체 국내 민간 회사가 참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냐. 개발을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다. 팔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지난번에 뭐 서울대학 교수님이 뭐 당진에 석탄 발전소 철수한데 SMR 지으면 된다 그랬다가 한번 봉변을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내에서 지금은 아직은 뭐 국내에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해외에 그 정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시급하고 사실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우린 닥치고 R&D 뭐 닥치고 개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물건을 팔 수 없는 거죠. 이외에 우리가 판 것도 사실은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판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SMR 개발해 놓고 못 팔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이 SMR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 민간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개발도 촉진될 수 있고 그 국내 회사들이 들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도 앞장설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을 4시 50분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이제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원래는 이제 패널 이렇게 한번 듣고 황 사장님 말씀을 먼저 듣고 플로어에 좀 마이크를 넘기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 플로어 의견까지 듣고 난 뒤에 황 사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예, 홍정호입니다. 황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95% 이용률, 분자를 올리고 분모를 줄이는 딱 맞춰놓고 핵연료 교체 기간을 한 15일 정도로 해가지고 따져보는데 한국전력이 옛날에 김영준 사장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7시에 조회를 하는데 전무 보고 어제 울산 가스터빈 볼트 통관돼서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매일 업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5% 옛날에 저희들 있을 때 93%까지 했으니까 될 겁니다. 95에 마치고 한 15일 핵연료 교체 기간에 맞춰가지고 다른 것은 부대 설비로 전부 다 정비를 마쳐보자 이겁니다. 될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수명 연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법과 시행령과 발전소에 쓰는 텍스백 등에 많이 나왔을 텐데 요놈을 미국식으로 면허갱신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으면은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요걸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수명이 다 된 놈을 뭘 또 연장을 해 하는 것보다는 면허를 갱신하는구나. 제가 여러 번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 후 연료입니다. 사용 후 연료를 지난번 방사선 학회인가 어디에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정건모 사장 있을 때 장관실 옆에 폐기물 드럼을 하나 갖다 놓고 봐라 괜찮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후 연료를 고리에 물론 고리에 그런 할 수가 있으니까 고리에다가 해놓고 봐라 표면에 이런 구조와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도 특별히 반대가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물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동식으로 조금 적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반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리스트레인트가 많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도 제가 여기서 명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몇 신문들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 이걸 조금 홍보 차원에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아마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본부장을 할 때 우리나라 어느 종교단체 사제한테 그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그 역량이 한 20년 정도는 그분이 이 반대하는 어게인스트에 쓰는 것을 갖다가 포 쪽으로 돌리는 이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사실 이 업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김영준 사장님 말씀하시니까 김영준 사장님 시대에 제가 울산 456호기 턴기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력 1, 2, 3호기를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 건설해서 우리 경쟁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제가 한국중공업 전무를 하면서 원자력 담당을 했습니다. 그 옛날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은 지금 하시는 분이 너무들 잘하셔. 지금 저는 사실 황 사장님 발표를 듣고 야, 우리가 저렇게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늙은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추진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초격차는 어떻게 만드냐? 지금 하시는 거 잘하시면은 초격차 돼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요새 챗봇 얘기가 굉장히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챗봇을 다 쓰셔갖고 하면은 첫째로 투명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게 방사능 그 한다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풀 수가 있어요. 챗봇으로 하면은. 그리고 지금 PM을 갖다 세계적인 업체를 한다. 저는 그 당시에 화력발전소에 유나이티드 엔지니어링을 제가 채용을 해서 턴키로 건설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투명성을 올려갖고 그걸 해결하시면 굉장히 건설 공기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터빈 만들어 놓고 터빈 설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건설 간의 이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딱 스케줄을 맞춰서 하려면은 요새 하이스피드 통신 이용하면 초격차는 그런 데서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아직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빨리 하고, 또 아까 여러분들이 파이낸스를 어떻게 하냐 걱정하셨는데, 파이낸스는 파이낸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턴키로 하면서 울산 사월의 코기에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인데 4억 불을 투자를 받으면서 외국 금융업체 제가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느냐 망하느냐 그거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술 전문가들이 금융계에 가서 설득을 하십시오. 예. 이거를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이렇게 불러받겠습니다. 예, 저 뒤에. 예, 한전기술의 염학기입니다. 오늘 그 좋은 발표 잘 들었고 그 발제하신 분들의 그 원자력 현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장님 발표 자료에도 나왔듯이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계의 차이는 규제 기관을 대응하는 그 대표 기관이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어려운 서플라이 체인하에서도 그렇게 이용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게 NEI, 그 뉴클리어 에너지 인스티튜트가 그 규제기관과 기술자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 학회 또는 친원전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원자력 생태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NEI 같은 기관을 하나 국내에 좀 설립하는 게 어떨까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패널 그 사전 질문서를 쭉 보고 여기 계신 패널 분들 전부는 질문을 안 드릴 거고 두어 분께만 간단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난 뒤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희철 이사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 차원에서 좀 원자력 사업을 그러니까 뭐 수소 생산 단지라든가 그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 어쨌든 안전에 대한 그 우려, 이미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과도하게 지금 안전성에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지역 주민들 설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SMR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원자력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건가, 1분 정도로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안전 감도는 사실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문정권 때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해 달라는 것이 원전 지역 주민이었지 서울 시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민간인이 원자력에 개입을 하면 그러한 지역 주민에 대한 그 배려나 호응도가 정부 주도의 공기업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식이 앞으로 지역 주민의 그 호응을 얻어가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조금만 더 하시면 아까 원자력을 46원에 판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에 가스가 나는 나라에서도 킬로와트아워당 46원에 파는 원자력 없습니다. 아니 전기 없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우리 원자력을 지켜가는 건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인들도 뛰어들어야 이 시장이 경쟁력 있고 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청중으로 오신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뭐 원자력 마피아라고 하지만 원자력 있는 분들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다 하는 거 이제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에 어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컨센서스 중에 하나가 지금 과거 한 20, 30년 해왔던 그 체계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하고 그 변화의 큰 역할을 민간이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에 대해서 이제 거기는 바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아주 중립적이고 그러면서도 실력 있는 어떤 그룹에서 좀 충분한 스터디가 돼서 아주 성숙된 어떤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돼야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나 듣고 또 갑자기 힘센 한 분이 이상한 또 시장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야 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또 학회장으로 하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왕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황 사장님께서 이제 한수원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50원에 전기를 팔면 60원에 파시는 걸로 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그 100조 원 가량의 이익이 남는 걸로 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한수원 관점이 아니라 국가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이 50원, 60원에 전기를 생산하는데 다른 수단으로는 150원, 200원에 1kW를 생산한다면 그 150원 차이 또는 100원 차이가 바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 이익이 결국은 한수원 총 매출의 2배 아니면 3배가 국가적인 이익이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서 원자력 별거 아니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국가에 대한 이익은 지금 한수원 차원의 어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SMR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SMR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많은 지금 얘기들이 이미 됐는데요. 이제 SMR을 개발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 한수원 또 공공연구원 또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이게 개발된 것을 어떻게 사업화하는 할까 하는 데서는 민간이 주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할 건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두산중의 나경 고문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석 위원님께서 옆에서 보실 때 어떻게 하면 그 민간 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걸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전 뭐 이쪽 분야에 좀 무식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일종의 뭐 규제 환경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기술이 사실 그 원자력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 사이에도 굉장히 좀 배타적으로 좀 그 하셨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대단한 거기 때문에 일반은
이 원자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직전에 국내 이제 대기업 삼성하고 제가 기억하기 포스코인데 신규 원전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덕 쪽에 이제 천지원전이죠. 이쪽에 뭐 새로운 부지에 이제 건설되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민간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명분은 한수원이나 한전이 원자력 수출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명분이었고요.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어떤 이행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한순간에 민간이 원자력을 직접 다 감당한다 이런 거보다는 단계적으로 한수원과 뭐 민간이 이제 SPC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그 국가가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실력을 배양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뭐 미국식이든지 아니면 뭐 영국식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이제 민간이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여기 이제 원자력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규제기관에 계신 분들, 뭐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열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뉴스케일 대리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민간 개방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황 사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쭉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만 포함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포함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생태계에 대해서 원자력 생태계 설계 제작 그다음에 건설 쪽에서의 경쟁력을 지속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지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다가 계속 짓거나 수출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 8기, 6기 운영하는데 생태계 문제 가지고서 안전에 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 생태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4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나라들은 생태계를 어쨌든 운영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신한울 3사 짓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운전 10기 이렇게 하면 약 15조 정도가 투자됩니다. 15조 투자에 대한 방향이 제 임기 동안에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예전처럼 그냥 15조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푼다 이렇게 돼서는 그 15조 나가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다른 방법들을 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협력이라고 본다면 아까 러시아가 37개, 미국이 33개를 전 세계에다 걸쳐 놨는데 우리 개발자 입장이 아니고 생태계 제작이나 설계나 건설이나 이런 데 관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우리가 손잡아서 33개 중에서 한 10개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생태계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뭐 SMR 여러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미국은 SMR 포함해서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법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원자력 관련 지원 법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원전 비리 이후에 원전 감독법, 그게 2013년인가 14년에 나왔죠. 그 이후에 원자력 지원에 관한 법안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그 SMR 그 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한수원하고 원자력 연구소에다 줬는데 담당자들이 다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가서 그 친구를 불러갖고 야 옛날에 준 거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아주 뭐 얼굴이 허해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개발자가 드라이브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수요자가 드라이브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SMR 그 국회 포럼에서 법안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한 두세 가지가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을 볼 때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지원 법안을 가지고 한참 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수출 진흥법도 없고 이런 법안을 만들 그 별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하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법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아쉬운 우리 원자력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동의를 받아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파이낸싱은 그 기술자가 하는 거라는 말씀 제가 아주 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 금년 상반기 중에 해외 로드쇼를 나갈 텐데 로드쇼를 나가서 제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어떻게 지어왔고 우리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 돈 좀 꿔주쇼 이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염학기 박사님 말씀하신 규제에 대응하는 기관 그거는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자력 산업협회 안에 그 규제 대응하는 그 정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규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그 수출하는 초격차 강국이 되려면 원자력을 그 해외 수출할 때 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다 그 동의하고 있는 철학, 핵 비확산에 대한 철학은 공유를 해야 되고 그 핵 비확산은 어떤 거냐? 원자력은 자동차 팔고 테레비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 팔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을 판다는 것은 정말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대한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전용 가능성이 없도록 핵 비확산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나라들끼리만 서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아직도 그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를 보시면 사우디는 미국이 원하는 핵비확산 제도 1, 2, 3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결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수시사찰을 거부합니다. 그런 나라에다가 우리가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전임 대통령까지도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에서 핵비확산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수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그런 약속을 지키는 자세가 그 약속의 철학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핵 비확산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우리를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도
핵비확산 국제연구센터 같은 거를 유치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을 좀 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기에 그래도 한수원이 그 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산업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민간 참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당연히 아마 SMR부터 민간이 강하게 요구를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비철금속 그 다루는 광업회사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도대체 SMR 언제 가동할 거냐, 언제 들어올 거냐. 작년도 전기요금을 1,800억을 냈는데 올해는 한 2,400억 낼 것 같다. 이건 회사 망한다. SMR 빨리 도입하면 자기네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참여를 그 보장하고 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 법안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뭐 이 법안 지상주의자는 아닌데 살아보니까 이게 이 법 없이는 무법자로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주 그냥 이 데이터 자체가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해주신 황주 사장님, 그리고 이 네 분 발표하신 발표자분,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준비하신 과총, 그리고 원자력 정책 포럼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다 보고 느끼셨다시피 이제 원자력을 초격차 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지만 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뭐 정말 원자력 또 원자력 주변에서 원자력의 가치를 느끼시는 그 여러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잘 그 생각을 공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